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건 2단원에 1에 2 들어갈게요. 2단원 해가지고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자,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서 우리는 저번에 빅뱅 우주론을 배웠어. 빅뱅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있습니다.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까지 식자, 원자, 핵,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뭘 만들었다? 원자를 만들었죠. 그럼 이때 만들어진 원자가 누구예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결합했는 수소 원자하고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있으면서 전자 2개가 결합되는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가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야. 3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라는 걸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 비율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빅뱅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입니다. 얼마? 74% 대 24%. 약 4분의 3 대 4분의 1 정도 되는 아이.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수소와 헬륨입니다. 하고 나와주는데 이 수소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지 오늘 배우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헬륨은 만들어지지만 수소는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되고 별 내부 핵융합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별 내부 핵융합으로는 얘가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헬륨은 별 내부 핵융합으로 생성이 돼요. 네, 헬륨은 안 됩니다. 수소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입니까? 지구 전체를 봐요. 지구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은 게 철이에요. 철, 산, 주, 마예요. 철상주예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인데 얘가 거의 35%. 얘가 30%. 얘가 15%, 얘가 약 13% 있어요. 그래서 철상주예요.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전체.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건 철상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거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 우리 인간이 밟고 사는 지각, 멘털, 외핵, 내핵 중에서 지각이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에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입니다. 철이고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많은 게 얘가 약 65%. 얘가 18.5%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소는 우주 빅뱅 초기에 생성되어서 별 내부 핵융합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헬륨은 별 내부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는 산소가 가장 많은데 철이 가장 많은데 철이 핵에 있어요. 우리 지각, 멘털, 외핵, 내핵 배울 때 내핵과 외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철은 핵에 있기 때문에 지표면 지각에는 철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산소, 지각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산소가 많은 아이는 산소는 2주기 16쪽 8번 원소로 반응성이 커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많이 분포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저번 시간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원소를 보면서 뭔가 탄생하는 걸 봤다. 별의 탄생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별이 탄생하는 과정. 자, 별이 탄생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티끌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 헬륨, 티끌 같은 무엇이 모입니까? 성간 물질이 모여요. 성간 물질이 모여서 무엇을 형성합니까? 가스 구름을 형성합니다. 자, 가스 구름을 형성해요. 가스 구름을 형성하면서 뭐 합니까? 하고 보면 얘들이 모여들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스 구름이 모여서 성운의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스 구름을 형성하는 성분에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먼지와 티끌이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이 가스 구름을 형성해요. 가스 구름을 형성하면서 조금 많이 분포한 거죠. 성운을 형성하는 곳이 얘들의 분포가 좀 많고 온도가 낮은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온도는 낮은 곳이에요. 왜요? 온도가 낮아야 입자 운동이 둔해서 도망을 못 가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좀 많이 모여있는 곳, 밀도가 살짝 큰 곳에 온도가 낮은 곳에 무엇을 중심으로 성운이 형성됩니까? 얘들을 중심으로 중력이 형성됩니다. 중력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성운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바깥쪽에 있던 물질들이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바깥쪽에서 가지던 위치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운이 형성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원시별이 형성을 합니다. 원시별이 형성을 해요. 자, 원시별은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깥쪽에 퍼져있던 구름이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점점점 들어옵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이 탄생해요. 원시별은 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정자 난자예요. 원시별은 정자 난자이고 얘가 별이 되어야 아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얘들이 점점점 수축을 합니다. 원시별이 수축을 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별이. 이 별이 중별입니다. 자, 별이 되면 원시별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에 온도가 높아져요. 중심부의 온도가 쭉쭉쭉 높아지다가 별이 되려면 조건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 1000만 켈빈. 뭐가 돼야 돼요? 이상이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에 뭐 했을 때 도달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헬륨 아니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무엇이 됩니까? 별이 돼요. 별이라는 건 핵융합 반응을 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아이들만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별이다 아니다? 원시별은 별이 아닙니다.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고 별이 되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핵융합 반응.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별로 갑니다. 별이라는 녀석은 주계열성. 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 별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만 별이라고 해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 핵융합.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별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별이 아니라고 해요. 됐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별의 정의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0.8배 정도 작은 아이도 별이고요. 태양보다 100배 큰 아이도 별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에서 별은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0.8배 작은 아이에서 태양보다 100배 큰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배운다? 별이라고 배웁니다. 그럼 이 조건은 무엇이다? 얘들 안에서 중심부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죠? 별의 조건 반응은 뭐가 있어야 된다?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태양보다 0.8배 작아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고 태양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고 태양보다 100배 커도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다? 1000만 켈빈 이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별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별이 되어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만 별이라고 하는데 이 주계열성인 별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배웠던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감소한 질량 0.7%가 에너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 핵 변환이라고요. 융합이든 분열이든 핵융합 반응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핵융합 반응은요. 왜요?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냐?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감소한 질량을 뭐라고 한다? 용어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감소한 질량이 무엇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의 공식.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또는 동등성의 원리. 동등성이라고 해도 되고 같을 등자, 등가의 원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량입니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라는 물리량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별의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 델타 M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태양 같은 경우 0.7%가 감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계열성 별의 대표적인 아이 태양이죠. 주계열성 볼게요. 별. 이 별의 대표적인 태양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이 태양이니까 태양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중심부.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심부의 핵이에요. 여기가 복사층이에요. 복사층이고 여기가 뭐합니까? 태양의 표면이에요. 태양의 표면. 그럼 이 태양의 중심부 핵에서 자, 현재 태양은 1500만 도시예요. 수명이 100억 년인데 50억 년 살아서 1500만 도시까지 되었고 태양의 중심에서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하면 온도가 뭐합니까? 쭉쭉쭉 높아집니다. 온도가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안 하면 얘가 안쪽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커져서 수성 잡아먹고 금성 잡아먹고 지구 잡아먹고 화성이 지금의 수성의 위치에 있을 만큼 화성까지 커지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중심부 핵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합니다. 자, 누가 결합한다고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을 해요. 원자 핵이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이 탄생합니다. 생성돼요. 전자는 당연히 복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가 됩니다 해도 되고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때
이거 4개.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돼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별의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은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4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의 무엇을 만들어준다? 헬륨 원자를 만들어요. 그럼 하나의 헬륨 원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양성자가 2개 들어있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2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가 만들어질 때 질량이 얘가 얘보다 더 커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 합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뭐하다? 크다는 거야. 얼마나 큽니까? 얼마 감소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약 0.7% 감소해요. 질량. 이게 바로 에너지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과 같은 별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별의 중심에서 이 별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과 핵융합 반응.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펼쳐지는 나가려는 압력이 뭐해서? 같아서. 자, 핵융합 반응을 해서 펼쳐지려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내부 압력과 별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아서 주계열성의 모양이 뭐합니까? 일정하게 유지돼요. 태양과 같은 아이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핵융합 반응을 해서 바깥쪽으로 퍼지려는 압력과 태양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모양을 유지하는데 이 내부 압력이 커져요. 자,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커집니다. 그럼 얘는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커집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내부 압력보다 누가 더 커요? 중력이 더 커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큽니다. 그럼 얘는 뭐해요?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거. 중력이 너무 크면 커지지 못하고 얘가 수축해서 외성으로 소멸하는 단계가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소멸. 얘는 다음 단계로 커지는 거. 다음 단계를 진화해서 커지는 단계는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 근데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더 커요. 그럼 별로 진화 안 되고 얘들이 꽉 뭉쳐버립니다. 소멸하는 단계로 뭉쳐집니다. 외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것만 알아두세요. 주계열성의 모양이 일정한 이유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압력과 별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아서 태양과 같은 별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별의 진화 단계로 갈게요. 요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됐습니까? 요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뭐 하자고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험에도 요 부분 볼 거니까 여러분이 시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소는요.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고 빅뱅 우주 초기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 만들어진 수소가 뭘 합니까? 모든 별에 핵융합 반응을 하는 씨앗이 되어주고 우주 전체의 74%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분포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계의 형성으로 가서 별의 진화 단계와 같이 볼게요. 준영아, 옆에 있는 친구 좀 깨워주세요. 자, 그럼 별의 진화 과정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럼 별이라는 건 우리 지금까지 천문학계에서 밝혀낸 건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0.8배 작은 아이부터 태양보다 100배 이상 큰 아이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두자? 별이라고 둡시다 하고 놔줬습니다. 그러면
별의 진화 과정. 별의 진화 과정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별의 진화 과정은 바로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딱 두 개로 나눠. 태양 정도인 별과 태양보다 더 작은 별은 관찰하기가 힘들어서 아직 정보가 없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최소 10배 이상 큰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우리는 딱 요 두 개만 봅니다. 그래서 질량인 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모든 별은 주계열성에서 출발해요. 주계열성에서. 왜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되니까 태아에서부터 아이가 우량아로 태어나느냐, 미숙아로 태어나느냐, 저체중으로 태어나느냐, 과체중으로 태어나느냐 이거니까 무엇에서부터?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의 진화 과정은 주계열성. 주계열성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의 아이들은 수명이 주계열성으로 몇 억 년을 산다? 100억 년을 살아요. 자, 주계열성에서 약 100억 년을 삽니다. 자, 100억 년 동안 주계열성에 사는데 이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중심부입니다. 해.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다? 1000만 켈빈 이상이고 무엇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1000만 켈빈 이상이면서 무엇을 합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헬륨을 생성합니다.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태양이 수소,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계속 소모해서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부는 수축을 해요. 자,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주변부는 팽창을 해요. 주변부는 팽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계열성이 중심부에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을 때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주변부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커집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적색. 화성까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성 잡아먹고 금성 잡아먹고 지구 잡아먹고 화성이 수성처럼 태양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화성까지 커지는 게 적색 거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해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까지 높아집니까? 아까 중심부는 수축한다 했어요.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주변부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적색, 붉은색, 표면 온도가 3000켈빈. 지금 태양이 6000켈빈인데 표면 온도가 3000켈빈 된 붉은색의 거대한 별이 되었습니다. 적색 거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적색 거성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 얘는 수축한다 했어요. 중심부가 수축해서 한 1억 켈빈 정도. 얼마 정도까지 수축합니까? 1억 켈빈까지 올라가요. 자,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면서 무엇을 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요. 헬륨이 3개 만나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헬륨이 3개 만나서 6번 탄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한다? 탄소를 생성합니다. 6번. 그 다음 많게는 6번, 7번, 8번. 탄소하고 산소도 생성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탄소에서 뭐까지? 산소까지도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주로 시험 문제는 탄소까지 나와요. 6번까지. 가장 많이 대부분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뭘 만든다? 리튬, 벨륨, 붕소, 탄소까지 대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뭐까지 만들어요? 질소, 산소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이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중심부는 1000만에서 지금 태양이 1500만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그럼 얘가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뭐 합니까?
1억 켈빈까지 올라가면 중심부가 1억이 되면 주변부는 팽창을 해요. 주변부는 팽창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심부는 얼마가 돼요? 1억 켈빈이 돼요. 1억 켈빈이 되면서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탄소를 만들어요. 탄소를 생성해줘요. 그럼 이 중심부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그럼 아직 덜 반응있는 헬륨, 수소가 헬륨을 뭐해요? 생성해요.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고 바깥쪽은 쫙 퍼집니다. 바깥쪽으로 쫙 퍼져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뭐가 된다? 붉은색의 거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봐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주계열성 태양이에요. 얘가 주계열성 태양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 태양이고 중심부에서 뭐라는 거예요?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를 만든대요. 얘는 절대로 태양이 아니에요. 얘는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 다음 단계로 진화한 적색 거성입니다. 적색 거성. 얘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색 거성입니다. 거성. 그래서 이게 태양이다 이러면 절대로 아니에요. 적색 거성이에요. 그럼 이제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까지 만들고 나면 중심부는 수축을 해요. 중심부는 뭘 합니까? 수축을 합니다. 중심부는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서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1억 켈빈에서 온도가 높아져서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뭐가 됩니까? 백색 외성이 돼요. 백색이 돼요. 청색 다음에 청백색, 백색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데 백색 외성이 되면 별이 아니에요. 얘는 죽은 거예요. 우리 흰색 가루 남는 것처럼 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주변부는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주변부는 뭘 해요? 팽창을 하다 못해서 폭발을 해요. 주변부는 중심부는 쫙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는 빡 하고 퍼지면서 행성상 성운이 돼요. 행성상 성운 이렇게 보면 보리 모양으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뭐합니까? 얘가 주변부로 퍼지면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까지 주변부로 빵 하고 씨앗을 줍니다. 다른 별이 탄생하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요. 주변부는 팽창을 해서 폭발을 해서 행성상 성운으로 태양 정도인 별의 아이의 수명은 끝납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에 진화하죠. 자, 별이 크면 많아요. 수소가 훨씬 더 태양보다 많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태워요. 그래서 얘들은 태양보다 수명이 짧아요. 태양은 최소한 100억 년의 수명인데 태양보다 질량이 클수록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억 단위도 안 가요. 만 년에서 100만 년, 감년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짧고 붉게 살다가요.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진화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똑같아요. 자, 주계열성에서 하는데 얘가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100억 년이 안 되고 몇만 년에서 몇천만 년에서 몇만 년 정도 됩니다. 정도예요. 수천만 년 정도의 수명이에요. 뭐 5천만 년, 6천만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만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수천만 년 정도로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면서 똑같아요. 주계열성이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똑같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을 생성해줘요. 자, 근데 얘들은 빨라요. 수명이. 애들이 크다 보니까 중심부에 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확 하고 하면서 중심부가 확 수축을 해요.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하고 보면 쟤는
겨우 태양은 1억 켈빈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중심부 온도가 2억 켈빈까지 확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무엇이 됩니까? 초거성이 돼요. 슈퍼.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이 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2억 켈빈까지 올라가요. 2억 켈빈 이상이 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어요. 헬륨 핵융합을 해요.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 산소까지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면 중심부가 또 얘가 온도가 높아져요. 핵융합을 하면서 막 밀어냅니다. 중심부가 수축을 해요. 그러면 한 8억 켈빈 정도까지 올라가면 탄소 핵융합을 해요. 탄소 핵융합을 합니다. 탄소 핵융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그러면 산소도 만들고 네온도 만들고 마그네슘도 만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2억에서 출발을 해서 헬륨이 다 소모돼요. 그럼 밀어내고 중심부가 8억이 돼요. 8억이 되면서 탄소 핵융합을 해요. 탄소 핵융합을 하다가 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얘 탄소를 다 소멸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고 보면 중간에 네온 핵융합이 있는데 15켈빈은 빼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건 산소 핵융합으로 넘어갑시다. 20억. 자, 산소 핵융합을. 산소 핵융합을 하면서 뭐 쭉쭉쭉 만들어서 규소도 만들고 뭐도 만듭니까? 하고 보면 여기에서 황도 만들어줘요. 16번, 17번 뭐 이런 아이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규소하고 뭘 만들어줘요? 황을 만들어줍니다. 황과 규소를 핵융합하는데 주로 많이 만드는 게 규소예요. 규소. 자, 그럼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30억 켈빈이에요. 규소 핵융합을 해요. 30억 켈빈에 도달하면 규소 핵융합을 해서 철까지 생성합니다. 철까지 생성. 철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2억 켈빈에서 출발해서 8억, 중간에 15억의 네온이 있고요. 20억의 산소 있고 30억의 뭐가 돼요? 규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철이 만들어져요. 철이 만들어지는데 이 철이 26번이야. 26번의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되어 있어요. 매우 안정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30억 켈빈이야, 현재. 30억 켈빈이고 얘가 20억 켈빈이고 얘가 8억 켈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30억보다 더 높아지면 한 40억까지 되면은 철보다 무거운 27번 코발트, 니켈, 구리, 뭐 아연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30억 켈빈이 딱 돼요. 그럼 이제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요.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는데 30억 켈빈이 딱 되면 얘가 더 이상 수축을 못해요. 그럼 중심부는 빡 더 이상 몰아지면서 주변부가 압력을 못 견뎌요. 이 내부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얘가 뻥 하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심부로 온도가 높아져서 핵융합이 못 일어나고 무엇을 합니까? 중심부는 수축을 해요.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중성자별이 돼요. 업커크, 다운커크를 있는 걸쭉한 중성자별이 돼요. 중성자별이 되거나 얘보다 질량이, 즉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데 한 50배 크거나 뭐 30배 크면 중심부가 중성자별이 되는 걸 못해서 블랙홀이 되기도 해요. 이까지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면서 주변부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이거를 초신성이라고 해요. 초신성으로 폭발을 해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와요. 2억, 8억, 20억, 30억. 중심부는 수축해서 중성자별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30억 켈빈이 가지고 있던 내부 압력에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주변부 초신성이 폭발할 때 27번 코발트부터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요. 27번 코발트부터 92번 우라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구리나 은이나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까지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뭐해서? 초신성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92번 우라늄까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와서 만들어지고 중심부는 중성자별이 되거나
빛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불러주는 블랙홀이 나오는데 지금 많은 우주 천문을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조금씩 이런 것들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50대가 되었을 때 우주에 대한 썰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현재까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진리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 갖고는 요까지 여러분하고 배웁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돼요. 뭐 1000만 켈빈이면 충분히 일어나는데 얘 3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요. 그 다음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 산소까지 나오고요. 탄소 핵융합을 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산소, 네온, 나트륨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핵융합을 합니까? 탄소 핵융합을 해서 황하고 규소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중심에 규소 핵융합을 해서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초거성. 얘가 뭐라고요? 적색거성. 거성거성입니다. 거성. 거인할 때 거자. 거대한 별인데 붉은색 거대한 별이 적색거성. 그래서 우리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가 지금 적색거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거성은 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거성입니다. 요렇게 해서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별이 주변으로 행성상성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자와 초신성 폭발에 만들어진 원자가 다른 별들의 탄생, 생명, 즉 별과 행성과 생명체가 탄생하는 무엇이 됩니까? 씨앗이 되어줍니다. 이게 별의 진화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근데 얘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33쪽에 있는 아이 풀어주세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금방 풀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3쪽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 수소와 헬륨인데 수소가 74%야. 그래서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74% 있는 수소입니다. 수소가 몇 퍼센트? 74%.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는 헬륨입니다. 헬륨이 생성돼요. 그 다음 헬륨 핵융합으로 생성되는 아이는 산소까지도 나오는데 주로 탄소까지라고 나와요. 탄소까지. 그다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철. 철이 몇 퍼센트? 36%.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1번. 자, 2번. 별의 탄생과 진화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성우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에 의한 수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중력에 의한 수축. 그 다음 두 번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26번 철이고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36쪽 한번 펴보세요. 교재 36쪽. 자, 교재 36쪽 잠시 펴주십시오. 자, 36쪽 잠시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번 그림 봐주세요. 그림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35%로 가장 많은 아이 적어줍니다. 철. 30%인 아이 산. 그래서 철상주마저 철산소입니다. 따라서 A는 철, B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니요. 태양보다 질량이 최소한 10배 이상 큰 데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10배 이상. 어디에서? 초고성에서. 초고성의 별의 내부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없답니다. 그다음 B는 산소는 사람 몸에 가장 많아요. 사람 몸은 OCHN이니까 65%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65%. B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거 적어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딱 2개밖에 없어요. 38만 년이 되었을 때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딱 2개밖에 없어요. 못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대부분은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다.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원소 92번까지는 별의 중심부와 별의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잠시 봐주세요. 5번. 그림은 별이 탄생하는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려면 성운의 온도는 낮아야 한다. 온도는 낮고 암밀도는 높아야 돼요. 온도가 낮아야 수소와 헬륨의 입자 운동이 둔해서 중심부에 끌려옵니다. 온도는 낮아야 한다라고 고쳐주세요.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상승해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별이 됩니다.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는 아니요, 수십여 개의 별이 탄생할 수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생성되지 하나의 별만 탄생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는 거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37쪽으로 가주세요. 37쪽에 10번 컬러 사진 봐주세요. 10번. 자, 10번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초신성이에요. 초신성 폭발.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중성자별 블랙홀이 되고 주변으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초신성 폭발을 나타낸 겁니다. 10번 사진이 초신성 폭발입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 진화하며 남긴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10배 이상 큰 별. A 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갑자기 증가해요. 왜요? 안쪽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빡 퍼지니까 옛날 기록에 의하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뭐합니까? 사흘 밤낮 동안 계속 나처럼 밝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A 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급격히 증가해요. 초신성 폭발을 하면 A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28번, 26번 철, 27번 코발트부터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지죠. 답 4번입니다. 자, 그럼 11번 그림 보세요. A에다가 적어줍니다. A가 바로 이거예요. 규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철을 만드는 거. A가 규소가 핵융합에서 철을 만드는 초거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초거성. 그럼 A는 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고요. 이 별이 진화하면 뭐가 돼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돼요.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고 백색 외성은 태양 정도인 질량의 별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다? 3번이 틀렸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제가 칠판 지울 동안 여러분 39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쪽에 2번.
자, 건이야 39쪽에 2번은 답이 뭔 거 같니? 엎드려 있는 문제 풀었는 거 아니야? 엎드려서 문제 푼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A는 이름이 뭘까요? A는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까지 만드는 A의 이름은 뭘까요? A의 이름. 그럼 B. 규소 핵융합을 해서 철까지 만드는 B의 행성의 이름은 뭘까요? 언제 준혁이가 건의로 빙의했어? 응? 자, 그러면 가는 적색 거성이고요. 태양이 다음 단계로 진화한 거고,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 초거성으로 진화한 걸로 별의 내부 핵융합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수소는 절대로 못 만들어요. 별의 내부 핵융합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철까지 만드는 걸 나타낸 겁니다. A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훨씬 커요. 그 다음 나는 급격히 수축합니다. 중심부는 무조건 수축. 중심부는 무조건 수축.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돼요. 중심부가 수축해서 어마무시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 수축하니까 내부 압력이 커져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내부 압력을 못 견뎌서 수축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되고요. 태양은 가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 볼게요. 여기서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봐주십시오. 태양계 형성 과정은요. 우리 은하. 자, 우리 은하는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가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보면 위에서. 위에서 보면 막대 나선 은하고요. 막대의 중심부에 어마무시한 블랙홀이 있고 태양도 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뭐 합니까?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태양이 블랙홀을 한 바퀴 도는 걸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2억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못 느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은하는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하고 납작해. 무슨 모양이다? 몸반 모양이에요. 어디에서 보면 옆에서 UFO처럼 보입니다. 우리 은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계는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태양계가 형성돼요. 자, 그래서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무엇의 영향으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뭐 되는 거예요? 태양계가 탄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성운이 형성되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바로 미세하게 밀도가 더해져야 돼요. 태양계 성운이 형성됩니다. 형성돼요. 뭐의 영향으로? 우리 은하의 초신성 폭발의 영향. 폭발의 영향으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뭐합니까? 성운이 형성됩니다. 자, 빵! 하고 터져 나오니까 왜 태양계 성운은 우리 은하의 초신성 폭발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구에 가장 많은 게 철이에요. 그리고 우라늄까지 있어요. 그러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라늄까지 만들어졌다 했죠. 그럼 지구에 있는 우라늄까지 나온다는 건 우리 지구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가 있다. 따라서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탄생했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성운이 뭐 하겠어요? 주변에서 점점 모여듭니다. 성운이 뭐 하겠어요? 성운의 수축입니다. 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하여 성운이 수축해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기체가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해요. 그럼 가군동량 보존법칙이에요. 바깥쪽에서 돌고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빨라집니다. 중력이 작용해서 점점점 빨라지는데 이때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회전하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 이때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회전할 때 이때부터 뭐로? 시계 반대 방향. 탄생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양계에 있는 모든 전체들이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 시합부터 서에서 동으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가군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자, 성운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중심부에 원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태양이 만들어져요. 원시 태양과 주변부의 원시 원반이. 주변부 원시 원반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원시 태양이, 행성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원시 원반이 형성됩니다. 자, 원시 태양이란 원시 별이라는 거야. 아직까지 태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됩니다. 어디예요? 중심. 주변부. 원시 원반이 별이 모양이에요. 주변부. 자, 그럼 이제 중심부가 점점점 수축을 해서 원시 태양이 뭐가 되겠어요?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태양. 뭐가 탄생한다? 원시 행성이 탄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원시 태양은 태양이 아니에요. 원시 태양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가 원시별이에요. 원시별. 원시별. 원시별이 뭐합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가 된 거예요? 별이 된 거예요. 얘가 태양이 바로 별 주계열성이에요. 얘가 바로 별입니다. 주계열성 별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태양은 무슨 에너지다?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은 주계열성인 별인 태양은요 무엇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헬륨을 생성합니다.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차이점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가 탄생을 해요. 그럼 이제 태양계가 이렇게 탄생을 할 때 원시 원반에서 태양계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주변에 행성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요. 태양에서 머리가 가까운 곳과 태양에서 머리가 먼 곳으로 나누어져요. 자, 태양에서 머리가 가까운 곳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와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가벼운 입자들 다 날아가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가벼운 입자들은 다 날아가고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뭐가 남아요? 원소가 남아요. 무거운 원소가 남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남아서 무엇을 이루는 거야? 암석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태양과 머리가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아서 녹는 점이 높은 아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무거운 아이들만 남아요. 무거운 원소가 남아서 암석을 구성합니다. 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애들이 다 날아가요. 가벼운 애들이 다 날아가고 무거운 애들만 조금밖에 없어요. 얘들이 모이니까 물리량으로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고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위성수가 없거나 적고 그 다음 자전 주기가 길고 공전 주기는 짧은 무엇이 탄생합니까? 지구형 행성이 탄생을 해요.
지구형 행성. 수금 지하 중에서 지구가 제일 커서 지구형 행성이 탄생했습니다. 자, 거리가 먼 곳이에요. 거리가 먼 곳은 온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이제 녹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가벼운 기체들. 가벼운 기체들.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빠른 자전이 일어나서 크기가 크고 질량이 크고 대신에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밀도가 작고 빠른 자전과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길지만 하루가 10시간도 안 돼요. 우리 한 10시간 지나면 얘는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얘들은 하루가 10시간에서 16시간. 자전 주기가 9시 55분, 9시간 55분에서 16시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빠른 자전으로 가벼운 기체들이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고 온도도 낮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큰 아이가 누구다? 지구에 지구 11개 정도를 쫙 세워야 목성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지름이 나오는 목성형 행성이 이렇게 해서 태양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 물리적 특성. 그래서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지구형 행성은 뭐합니까? 작을 수밖에 없었고요. 만들 수 있는 물질 자체가 무거운 아이들 조금밖에 없었고 저 목성형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가벼운 애들이 가고 빨리 도니까 못 빠져나가고 이루어져 있게 되어서 태양에 가까운 곳에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 먼 곳에 목성형 행성이 탄생했는 이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구의 탄생 과정을 보여줄게요. 자,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 또는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봅시다. 지구의 탄생, 지구의 형성. 자, 원시 지구예요. 자, 무엇이 있습니까? 원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원시 원반의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으니까 원시 지구가 있어요. 자,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원시 행성에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현재보다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았어요. 뭐보다? 현재 지구보다. 현재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시 지구는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았습니다. 아직 우주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원시 원반의 고리들이 생기고 행성이 되는 애도 있고 못 되는 애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럼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무엇이 돼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는 애들 쾅쾅쾅 충돌합니다. 자, 그럼 원시 지구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미행성체들.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뭐 합니까?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요. 질량도 커지고요. 온도도 뭐 해집니까? 높아집니다. 온도도 높아져 충돌열도 있고 충돌하니까 원시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화산 폭발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을 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질량이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녹아요. 모든 아이들이 녹아서 걸쭉한 죽처럼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막 녹아요. 다 녹아서 스프처럼 막 끓고 있어요.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고 보면 중심으로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요. 중심으로 무거운 아이들이 가라앉으면서 뭐가 됩니까? 핵과 멘틀에 무엇이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무슨 차이에 대해서? 밀도 차이. 밀도 차이로 무거운 철과 니켈은 핵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소와 주소는 멘틀이 이산화탄소 멘틀이 되어줍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이제 우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듭니다.
미행성체의 충돌이 어마무시하게 초기에 많아요. 막 정리하니까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고 이래서 천왕성 같은 경우 자전축이 98도나 기울어지고 금성 같은 경우는 얘는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예요. 시계 방향이야. 아가 잘못 충돌해서 서에서 동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충돌하면서 커지고 지구, 달 같은 막 어마무시하게 큰 위성도 가지게 되고 막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럼 이제 충돌이 줄어들어요.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식습니다. 온도가 식으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시 지각이 형성돼요. 멘틀의 바깥 부분이 식어요. 식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원시 지각의 형성과 그 다음에 식어요. 온도가 식으니까 어마무시한 수증기가 녹아서 뭐가 됩니까? 원시 지각의 형성 후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 바다가 형성돼요. 그래서 먼저 지각이 만들어져요. 지각이 만들어지고 낮은 곳에 빗물이 쌓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듭니다. 정리가 됐어요. 충돌이 감소하면서 온도가 식어요. 온도가 식으면서 멘틀의 바깥쪽이 식어서 멘틀의 바깥쪽이 식어 뭐가 됐어요? 지각이 돼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요.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가 내리면서 낮은 지대에 물이 고여서 뭐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되어줬습니다. 이때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내릴 때 뭐합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서 지구의 탄산력, 석회암의 형태로 뭐합니까? 약 90%가 가라앉으면서 지구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질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원시 바다에서 무엇이 탄생합니까?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46억 살, 약 45억 년에서 쭉 갑니다. 지구 역사에 한 38억 년 되었을 때 원시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오고 한 36억 년 정도 되었을 때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아이가 나와서 얘가 몇 억 년 동안 열심히 강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줍니까? 오존층을 형성해주고 지구 대기의 성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순서가 중요해요. 요거 순서. 미행성체의 충돌,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는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습니다. 지구는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정리가 된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3번, 4번, 5번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3, 4, 5번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양계의 형성 과정 순서, 서문설이야 내분 부디, 그리고 지구의 형성 과정, 지구의 탄생 과정, 원시 행성에서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니까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한번 봐요. 태양계 형성 과정. 자,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의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어서 성운이 수축합니다.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 중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회전을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성운의 수축의 회전 방향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태양계 원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자, 그럼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첫 번째, 태양계의 성운은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왜 초신성 폭발의 영향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구가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고 철상주 마이고 지구에 있는 원소 중에서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납도 있기 때문에 지구는 초신성 폭발 즉 태양도 초신성 폭발로 탄생했을 것이다. 태양계 성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여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얘는 태양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에요. 원시 태양이 탄생을 했고요. 원시 원반에 있던 성간 물질들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탄생합니다. 미행성체가 탄생을 하였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성장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4번. 태양계 행성의 형성에 대한 OX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태양 근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O.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의 주요 구성 원소가 되었습니다. 맞아. 밀도가 크고 녹는 점이 높구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태양계의 원시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과 먼 쪽에 비해서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뭐한 원소?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은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마그마의 바다. 순서 빠져도 마그마의 바다예요. 마그마의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됩니다.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충돌이 줄어들고 지구가 식으면서 멘틀의 바깥 부분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지각의 낮은 부분에 온도가 식으니까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다가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 가지고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잠시 간단하게 문제로 한두 개만 마무리 해결하고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교재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하고면 38쪽 한번 펴주세요. 38쪽. 자, 교재 38쪽 피시면 13번 한번 봐주세요. 13번 태양계 형성 과정. 이거 순서가 중요해서 순서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38쪽에 13번 한번 봐주세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가장 먼저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돼요. 그래서 태양계의 탄생은 성운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우리는 교육과정 22년 개정판에서는 아예 태양계 성운 형성이라고 못 박아서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됩니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성운이 수축해요. 가분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 중력을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면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원시 무엇입니까? 그러면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원시 태양이 되고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순서는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타.
나가라. 다가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4번 보시면 태양계의 성우는 외부 은하가 아니고 우리 은하. 우리 은하의 초신성 발이에요. 안드로메다 은하, 마젤란 은하가 아니고 우리 은하. 외부 은하가 아니고 우리 은하로 고쳐주시고요. 성운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곳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다.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의 중력.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 속도는 빨라졌다. 빨라졌다라고 고쳐주시고요. 4번.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졌다. 성운이 수축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높아졌다예요. 그 다음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보다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되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행성이 탄생해요. 미행성제 충돌. 그래서 나중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이거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순서가 중요해서요. 제일 먼저 지구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원시 지구에서 미행성체 충돌이에요. 미행성체 충돌.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원시 지구보다 크기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고 온도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돼요. 이때까지 온도 높아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쭉쭉쭉.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에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미행성체의 충돌도 줄어들고 지구가 식어요. 식으면서 멘틀의 바깥 부분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되고 그 다음 지구가 식으면서 어마무시한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원시 지각의 낮은 부분에 원시 바다가 탄생하고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따라서 순서는요. 나, 가, 라, 다입니다. 나가, 라다.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라에서 밀도 차이로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밀도 차이 맞아요.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중심으로 내려가서 핵이 되고 가벼운 산소와 규소가 올라와서 멘틀의 규산형 광물이 이루어지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지구의 질량은 다보다 생명체가 출현했는 다보다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나에서 작았다. 크기가 점점 커진 거예요.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작았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하고 한번 본 내용입니다. 미행성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원시 행성의 순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에 여러분이 39쪽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3번 보시면 대기가 있고요. 마그마의 바다예요. 마그마의 바다구나. 그다음 나 보시면 왜 내 멘틀 원시 바다가 나왔네요.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나왔어요. 다를 보시면 철, 부산형광물이 혼합된 암석 상태. 암석 상태에 대기가 있었어요. 암석 상태에 대기가 있는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보면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그 상태예요. 그럼 1번.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가가 2번. 그리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핵과 멘틀이 만들어지는 3번. 그래서 다, 가, 나 순서입니다. 다, 가, 나.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물어요. 지구의 반지름은 다일 때보다 나일 때 더 커졌다. 맞아요. 그 다음 나 단계에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대기의 구성 성분 중에서는 뭐가 가장 많았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수증기가 응결하는 빗물에 녹아서 가고 이때는 산소는 없었어요. 산소는 지구 역사상 성캄브리아대를 지나고 고생대 때 산소가 지구 대기에 나와서 뭐해요? 오존층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는 없었사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